안녕하십니까. 리오성형외과 이동관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슴 확대 수술에 있어서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 확대 수술이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이제 보형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슴을 확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가 지방을 이용해서 이제 가슴을 확대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필러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슴 확대 수술에 있어서 고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가슴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자기가 이제 뭐 A 사이즈 혹은 AA 사이즈인데 B컵이 될 수 있는지 C컵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D, 요즘은 E컵까지도 가능은 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이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측정을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형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흉곽의 폭의 크기입니다. 이 흉곽의 폭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 가지고 보형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밑변이 있는데, 이 밑변의 폭이 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슴 가운데 부분을 너무 많이 가도 문제가 되고, 물론 가슴 골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겠지만은, 잘못하면은 가슴이 이제 가운데 부분이 눌려져 있던 게 터지면서 가슴이 이제 하나처럼 돼버리는 그런 큰 부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범위, 그리고 바깥선에서 결정되는 요인들은 여기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폭이 정해집니다. 보형물의 밑변의 크기가 정해지게 되면 이 밑변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또 결정되는 것들 중에 이래 보형물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오는 보형물이 있고, 이렇게 비교적 평평하게 나오는 보형물이 있고, 쉽게 말하면 이 사이 중간쯤 사이즈가 있습니다. 가슴의 크기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컵수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컵이라고 하는 게 흉곽의 바닥면하고 가슴 높이 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높으냐 따라 가지고 이제 브라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이 이제 밑변이 결정이 되고 나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밑변이 크면은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낮으면서 자연스러운 것부터 조금 높게, 좀 더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변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나서 최대치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 보형물을 쓰는 데 있어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cc가 최대치가 된다. 최대치가 정해지게 되면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밑에서는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흉근의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겉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의 이제 탄력도에 따라 가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정도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유륜의 위치라든지 가슴 밑선의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그리고 흉곽 뼈대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거는 워낙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보형물을 어찌됐건 몸에다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삽입이 되는 위치입니다. 결과적으로 흉터가 어디가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겨드랑이 절개, 유륜 주위 절개, 가슴 밑선 절개, 배꼽 절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배꼽 절개는 현재는 이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식염수 백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말아서 넣어가지고 안쪽에서 부풀리는 식으로 하는데, 이 실리콘 보형물을 배꼽에서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쓰이지는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게 겨드랑이랑 유륜 주위 절개, 가슴 밑선 절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륜 주위 절개 같은 경우에는 큰 흉터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고, 근데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꼭지 아래쪽으로 유선 조직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많이들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보형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안 그래도 가진 작은 가슴에서 조금 커진다고 해서 이 가슴 밑선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슴 밑선은 정말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형물도 점점 커지고 또 이제 옷의 노출도 조금 나오고 그리고 가슴 수술에 대해서 좀 알려지면서 가슴이 좀 수술을 했든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겨드랑이 먼저 이제 본다거나 그래서 흉터 자국 좀 있으면 수술했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밑선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가슴 밑선은 장점인 게 어찌됐건 이제 노출이 되는 옷들 이제 민소매 옷이라든지 수영복을 입어서 혹시 노출된다 하더라도 자국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가슴을 이렇게 이제 드러낼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속옷을 입거나 이제 하더라도 가려지는 위치에서 수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슴이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워낙 보형물이 조금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가슴이 큰 경우에는 딱 섰을 때 가슴 밑선이 이렇게 이제 가슴 마운드에 좀 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늘어나서 최근에는 가슴 밑선이 조금 더 이제 겨드랑이 절개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흉터는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흉터 연고라든지 패치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흉터를 예전보다는 좀 적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고객님들마다 또 이제 옷을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원하는 크기라든지 따라 가지고 어느 부위를 절개를 해서 넣는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감염이나 구형 구축 때문에 이제 수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은 워낙 이렇게 수술 자체에 이제 테크닉도 많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한 1%에서 뭐 이런 확률이 일어난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조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감염이나 구형 구축 등의 부작용들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이제 혹시나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다른 수술들도 이제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만은 특히나 가슴 수술인 경우에는 좀 주의사항들을 좀 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심을 해주고 나서 좀 지나고 났을 때 어느 수술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수술이긴 한데 어느 수술보다도 또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되 만족도는 많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어서 다른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많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리오 성형외과 이동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